근데 그 한 달이 제 피부를 정말 평생 망쳐놓은 거예요. 여드름은 정말 사실 내가 진짜 겪어보니까 피지가 엄청 더 생기는 것 같고 뇌하얘졌어. 너 뭐 했어라고. 근데 그때도 돈으로도 관리가 힘들어요. 야, 너 지금 호구당하고 있다.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채모나입니다. 여러분, 저 요새 보면은 댓글에 피부 좋아졌다, 맑아졌다, 되게 뽀얘 보인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카메라를 바꾸고 많은 걸 바꾼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확실히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하다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만큼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관리를 아무리 해도 복구가 안 되는 저의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제가 화장 후 올라오는 유분 같은 건데 이거는 거의 아마 평생 안 고쳐질 거고 아니면 제가 진짜 많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피부가 엄청 건조해가지고 폭삭 완전히 막 말라가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 안 고쳐질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리고 지금 건조해서 더 피지가 나오는 거는 맞긴 하거든요. 피부가 제가 이렇게 된 게 어렸을 때 요 나비존 부분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와, 내가 지금 아는 이 지식들을 가지고 20살 때 모나를 만나서 알려주면은 정말 평생 돈 아끼면서 꿀피부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뭐 피부가 나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만의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우리 레모나들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준비했다. 제발 하지마. 내가 진짜 죽도록 후회하는 그때 모나를 말린다면 진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말리고 싶은 어릴 때 했던 잘못된 피부 관리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레모나를 이거 몇 개만 알고 인지를 해두면은 평생 좀 돈 아끼면서 좋은 피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메모, 캡처, 구독, 좋아요. 첫 번째는 일단 피지 짜는 거, 특히나 코랑 나비존. 제가 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매끈하고 좋은데 여기 한국인인데 지 혼자 미국인 애가 바로 코예요. 오히려 카메라에서는 조명 때문에 되게 덜 보이는데 화장 지우고 나면 사람들이 놀랄 만큼 제가 코 모공만 많고 코피지만 많아요. 저 맨날 쿠션 같은 거 볼 때도 코 모공 엄청 많잖아요. 제가 요 나비존 같은데도 아무리 매트한 걸 발라도 남들보다 유분이 빨리 올라오는 이유가 어렸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피지 관리를 해서예요. 이제 슬픈 얘기를 약간 들려드릴게요. 제가 여드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던 시절에 그때 일본어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일본에 관심이 많으니까 일본 책들도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일본 의학 서적 같은 걸 봤는데 그 의사가 요런 데 있는 피지들을 계속 맨날 짜줘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기 이제 홀린 거지. 그래서 한 달 동안 맨날 그 여드름 짜는 그거 있죠. 그걸로 맨날 피지를 짰어요. 근데 한 일주일은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피지가 엄청 더 생기는 것 같고 되게 자극이 가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책을 끊었어요. 근데 그 한 달이 제 피부를 정말 평생 망쳐놓은 거예요. 저 코 여기 주변 붉어질 때 진짜 지금 맨날 저 정도는 아닌데 컨디션 안 좋거나 그렇죠. 그럼 저렇게까지 올라와요. 근데 이거 복구시키는데 정말 거의 3, 4년 걸렸어요. 분명 뭐 짜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충분히 불려서 에센스 같은 걸로 진짜 각질 제거하는 이 정도로 짜야지 손으로 짜는 거는 요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저 제발 함부로 받지 말아라. 요거는 약간 좀 그럴 수 있어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드름 피부일 때 잘못된 피부과를 만나가지고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무조건 레이저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랑 피부를 다 잃은 거예요. 피부는 막 진짜 종이장처럼 막 얇아지고 내 지갑도 막 종이장처럼 얇아진 거예요. 여드름은 정말 사실 내가 진짜 겪어보니까 먹는 약, 바르는 약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정말 최후에 안 될 때 약과 함께 레이저가 병행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요렇게 제가 진짜 저만의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경험자로서. 그리고 내가 여드름 때문에 병원을 갔다? 근데 그 병원에서 레이저 먼저 권한다? 그럼 그 병원 당장 나오세요. 그 병원은 진짜 안 좋은 병원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20대 초반 막 이럴 때 레이저 엄청 많이 받잖아요. 만약에 10대 후반 이럴 때 그러면은 안 민감한 피부도 그냥 민감한 피부로 변해버려요. 저처럼 10대 때 20대 완전 초반에 피부 깨끗할 때 잡티 손으로 다 뜯고 이래도 그 다음날 피부 완전 우유였다니까요. 그 정도로 막 튼튼했던 피부가 엄청 민감해졌다니까요.
그리고 요새는 리프팅이나 보다 레이저도 되게 많은데 리프팅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30대 그때부터 하면 되고 나는 좀 피부가 많이 얇아 달라 하는 분들은 20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너무 20대 초반에 많은 레이저를 하려고 알아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손으로 피부 만지는 거 그리고 특히나 코 제가 진짜 많이 본 게 여드름이 나서 나중에 고생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여드름 때문이 아니라 여드름을 내가 어렸을 때 손으로 긁어서 나는 상처 때문에 흉터 때문에 손에 진짜 세균이 많아서 여드름 같은 거 뭐 피부 이런 거 만지는 건 진짜 그냥 최악이고 특히나 코 같은 것도 손으로 그냥 막 오돌토돌 하니까 피지가 만지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코 보고 그냥 넓어지고 싶으면 만져. 어떤 경우에도 손으로 피부를 많이 만지는 건 안 좋아요. 그 다음에는 여드름을 못 참고 조지는 거. 악성 여드름 피부나 아니면 우리가 트러블만 나도 그냥 완전 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고치고 나서부터 피부가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그 모든 거는 올라왔을 때 노란색 때 딱 짜고 딱 하고 케어해야지 좋아지지 빨간데 내가 미치겠어서 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3배는 더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나중에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나이 들잖아요. 그러면 더 고치기 힘드니까 이것도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뜨겁고 찬물로 번갈아서 세수하기. 요거는 아마 잘못된 피부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 피부가 되게 탱탱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의사분이 이렇게 세안을 하면은 민감 피부 같은 피부에는 엄청 자극이 가서 그 민감도가 되게 심해진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이거 알고 되게 충격받았는데 사실 피부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있으면 피부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그러고 살았다 하고 미지근한 물로 해주는데 확실히 그렇게 몇 년 동안 세안을 하면서 뒤집어지거나 내가 많이 민감해지거나 하는 그 도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째는 명현현상 같은 걸 참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명현현상이라고 아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드름으로 고민하신 분들은 고민이 그리고 있는 분들은 명현현상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뜻이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여드름 피부예요? 근데 어떤 화장품을 썼어? 근데 뭐가 더 나? 근데 그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더 좋아지려고 잠깐 뭐가 나는 겁니다. 참으십시오. 좋아지기 전에 뭐가 더 나는 그거를 명현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겪어서 여드름 피부로 1년을 넘게 고생하고 대인기피증 걸렸죠. 제 친구들 사이에서 다단계에 빠졌다 막 이런 소문 돌 만큼 사람들 못 만났죠. 정말 이제야 말할 수 있지만 그 피부 때문에 막 자살 충동까지 느꼈죠. 저 때는 뭐 유튜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야. 막 카페 같은 데 뒤져. 그러다가 다단계 하는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나 알바해가지고 돈 다 갖다 바치고 계속 화장품 사고 막 맨날 뭐 갈바닉하고 막 그러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1년을 겪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제가 이것도 브랜드 밝히면 고소당할 수 있어가지고 브랜드는 못 밝혀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명현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한 달 이상 가면은 그거는 절대 그냥 두면 안 되고 그냥 그 화장품 버려야 돼. 쓰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말 그때 모나를 만난다면은 야 너 지금 호구당하고 있다. 빨리 버려라. 제가 너무너무 후회하는 게 남들이 좋다면 다 샀던 거. 제가 여드름 피부를 겪은 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10년, 저 나이가 좀 많이 먹었네. 완전 10년 전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카페가 다였지. 그리고 그러니까 광고가 뜨면은 거기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에서 좋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돈 낭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쓰고 좋아졌대, 이거 쓰고 트러블 없어졌대 그 한마디가 엄청 커서 그냥 되게 많이 사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다가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맞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저를 만나도 말릴 수가 없는데 제가 요 말을 왜 하냐면은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고르는 약간의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꺼냈어요. 요즘은 여러분 유튜버를 보고 화장품을 많이 사잖아요. 저도 유튜버 보고 많이 사거든요. 근데 스킨케어를 이제 유튜버를 보고 산다 하면은 그 유튜버의 피부를 알면 돼요. 어떤 피부 타입인지. 저로 말하면은 저는 수부지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성, 지성분들은 저랑 비슷한 화장품을 쓰면 맞을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근데 건성인데 내가 추천한 화장품을 썼다? 그럼 안 맞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것만 조금 알아도 화장품 스킨케어 실패할 일은 많이 없고 피부가 다 달라서 제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 작은 꿀팁이 내 돈을 아낄 수 있다. 그 다음은 피부는 아닌데 머릿결 관리를 안 한 거 진짜. 제가 정말 후회하고 사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대, 20대
20대 분들한테 정말 꼭 말하고 싶은 게 제발 머릿결 관리랑 두피 관리를 진짜 그냥 하세요. 두피랑 머릿결은 하루아침에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휑해지고 어느 순간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지고 어느 순간 되게 얇아지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돈으로도 관리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머리카락은요, 돈으로 관리하기도 제일 힘든 게 아마 머리카락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예인분들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심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도 아니면 이제 만약에 탈모 유전이 있다 하면은 두피 앰플 그리고 에센스 같은 거 발라가지고 머릿결 관리, 두피 관리 진짜 꼭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너무 머릿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저 보면 항상 되게 부스스 하잖아요. 밤곱슬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항상 머릿결이 건강하지가 않고 저는 원래도 되게 얇고 그리고 두피가 어느 순간 되게 약해지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고 특정 샴푸 같은 걸 안 쓰면 머리숱이 엄청 죽어가지고 특정 샴푸만 쓰고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지 이제. 알아요. 너무 잔소리 같고 막 꼰대 같고 아는데 요거 진짜 그냥 꾸준히 관리하잖아요. 나중에 언니가 이제 유튜브 그만두고 너희들이 이제 뭐 이제 많이 나이가 먹었을 때 언니 잘 지내? 나 60 됐어. 이제 환갑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동안이야. 언니 때문에 나 풍성하잖아 할 거예요. 피부도 피부지만 동안의 연예인들이라도 찾아보면은 동안의 비결은 머리숱입니다. 그다음 목이랑 얼굴을 따로 관리한 거를 너무 후회해서. 여러분 제가 실제로도 피부가 되게 하얘요. 근데 저 중학교 때 친구가 저 보고 너 되게 까무잡잡한 걸로 기억하는데 왜 하얘졌어? 너 뭐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나 진짜 양심에 손을 걸고 나 피부과 뭐 주사 아무것도 안 맞았어요. 진짜 다 화장품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뭐 다 알려드릴게. 나 진짜 다 알려드리잖아. 제가 지금 보면은 얼굴이랑 목이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이건 또 조명이 와서 괜찮지만 세안을 하고 거울을 봐도 목이랑 얼굴 색깔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굴만 관리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이제 보이는 것만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근데 3, 4년을 하다 보니까 얼굴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맑고 목은 막 허무잡잡한 거지. 그러니까 얼굴도 그냥 우리 피부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수분크림 바르고 비타민 바르고 영양크림까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얘를 소외시켜서 얘가 복수했잖아. 지 혼자 삐져가지고 그거를 느끼고부터 제가 여기를 관리해주고 있는데 하얘지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미백 화장품, 비타민 화장품 쓰면은 진짜 다 하얘져요. 막 요런 A4용지 색깔이 아니라 정말 톤이 맑아져요. 이게 이제 진짜 화장품 기술이 좋아졌나 봐요. 저는 그래서 비타민을 무조건 쓰거든요. 칙칙하지 말라고. 하얘지는 거 나도 좋으니까. 대신에 이제 목도 같이 관리를 해라. 레몬아들, 제가 정말 후회하는 예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피부 관리 방법들 얘기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요거는 정말 친한 동생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우리 레몬아들한테 꼭 도움이 되고 잔소리 너무 미안한데 요거는 제가 꼭 기억해가지고 나중에도 돈 많이 안 들고 예쁜 피부, 좋은 피부 같이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엔 최대한 답글 달아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